안녕하세요. 일반고대학교 군법학습입니다. 오늘은 2.7등급 정도의 학생의 사례를 가져왔어요. 지난 영상 댓글에 보니까 2등급 대 학생을 다뤄달라는 요청이 있어가지고 3, 4등급 학생을 좀 더 다뤄볼까 했었는데 이제 이번에는 2등급 대 학생들을 이번뿐만이 아니라 좀 더 다음 영상에서도 2등급 대 학생들을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보편적인 내신 등급이 한 2.67 정도일 것 같아서 2.6이나 2.7 정도 기준으로 먼저 좀 얘기를 해볼 거고요. 요거 내신 여러분들이 이제 보셔야 되는 포인트는요. 내가 이 상황이라면 원서 전략을 나는 어떻게 세울까? 이런 부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멀지 않습니다. 지금 제가 촬영 날짜가 2월 28일이니까 3월에 가까워졌거든요. 이제 곧 내일이면 3월이잖아요. 우리가 원서는 9월 달에 접수를 한다고 생각을 하면 한 6개월밖에 안 남았습니다. 6개월 뒤에 당장 원서 지원의 어떤 현실에 부딪히셔야 되니까 미리미리 조금씩 원서 지원 방식을 숙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2명의 학생의 사례 케이스를 보여드릴 거예요. 기존에는 1명씩 보여드렸는데 이번엔 2명을 하는 이유가 좀 비교해 보시라고요. 하나는 교과, 또 하나는 학종의 사례입니다. 시작을 해볼게요. 먼저 기초교육을 간단하게 좀 말씀드려볼게요. 우리가 이제 상향 지원이라고 얘기를 하면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의 인식은 어떻게 되냐면 상향 지원하면 보통 학종이나 논술을 떠올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교과는 안정이나 적정권으로 지원을 하고 학종이나 논술로 상향을 지원을 해야 돼라고 이제 보통 인식이 그렇게 되거든요. 근데 과연 이게 정답일까요? 저와 상담을 해보신 분들은 다 많은 얘기 들으실 거예요. 제가 이제 제 영상을 꾸준히 보셨던 부분이나 그러니까 왜 전형별로 상향 전략을 펼쳐야 되는 학생들이요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마다 어떤 전형으로 상향 전략을 펼쳐야 된다가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어떤 학생은 논술을 해야 되고요, 어떤 학생은 교과를 쓰는 게 맞고요, 어떤 학생은 학종을 써야 되는 게 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구분을 잘해서 입시 전략을 세우셔야 돼요. 그리고 이거를 미리 어느 정도 좀 알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전형에 대해서 미리 준비할 수 있거든요. 그만큼 유리합니다. 논술을 미리 준비한다. 학종을 미리 준비한다. 교과를 준비하기 위해서 최저 준비를 한다. 이런 식으로 조금 더 내가 에너지를 집중해서 할 수 있는 케이스가 나오게 됩니다. 이제 시작을 해볼게요. 제가 이제 2명의 학생 케이스를 보여드릴 건데요. A 학생과 볼까요? 보시면 요 A 학생은 문과 학생 1명하고 이과 학생을 보여드릴 겁니다. 이 문과 학생은 전교과 내신이 몇이었냐면 2.66 등급이에요. B 학생은 2.67입니다. 그렇죠? 다르죠? 거의 유사하죠. 다르다니. 거의 유사하죠. 2.66, 2.67입니다. 많이 점수대가 나올 이제 점수대라고 보여지고요. 그러면 비슷한 내신이지만 이 두 학생의 입시 전략이 달랐어요. 완전히 달랐어요. 어떻게 달랐냐면, 자, A 학생을 먼저 보시면, A 학생 같은 경우에는요, 2.66 등급이잖아요. 근데 이 학생이 저와 수시원서 상담만 진행을 했는데,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학생인 학부모님이 학생부 종합전형에 관심은 있었는데, 왜냐하면 2.6, 2.67 정도로는 교과 전형으로 지원하는 한계가 있으니까. 그런데 본인 상황이 현실적으로 학종이 어렵다라는 걸 알고 있었던 케이스예요. 왜냐하면 생김 수준이 굉장히 평이했고요. 학종을 위한 특정 과목의 어떤 성적이 우수성이 전공 적합성을 보여주는 그 과목의 성적이 그렇게 우수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국영수사과를 봤을 때 가장 좋은 과목의 성적이 이 학생은 영어 과목 2.2등급이었어요. 그럼 영어가 제일 좋다. 그러면 우선적으로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거는 어문 계열적으로 먼저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었겠지만 2.66 정도에서 우리가 국숭세단 정도를 도전해보고 싶어라고 얘기를 많이 하지만 어렵습니다. 영어 2.15는. 뭐 합격한 학생이 없는 건 아니겠지만 쉽진 않아요. 영어라고 하는 거는 누구나 다 보는 과목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 한다 그러면 광명상가 라인 정도는 괜찮을 수 있는데 국숭세단 라인은 어렵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던 케이스고요. 그러면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교과는 최저는 잘 맞출 수 있었던 학생이었거든요.
보니까 모의고사 나왔던 거라던가 보니까 최저에 대해서는 가능성이 있었던 학생이어서 오히려 교과로 지원 라인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라는 상황이었고 현실적으로 교과로 국승세단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던 상황인 건 맞아요. 그리고 학교도 입시에 굉장히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학교였습니다. 조금 더 볼까요? 그래서 이런 고민을 갖고 계셨어요. 제가 이제 원서 접수할 때 저한테 이렇게 코멘트를 남겨주셨었어요. 학종을 쓰고 싶은데 현실적으로는 그대로 복붙하다 보니까 이런 거는 제가 적은 게 아니라서 현실적인이겠죠. 현실적인 생기부가 부족해서 교과를 써야 할 것 같습니다. 최대한 좋은 대학을 추천받고 싶고요. 학종을 쓴다면 서류형 학종을 추천받고 싶습니다. 그리고 올해 교과에서는 몰리지 않을 만한 학과를 추천받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유튜브에 몰리지 않을 학과 추천하는 것도 보셨다고 하네요. 그래서 대학 라인은 어느 정도 알겠으나 어느 과가 몰리고 안 몰리는지를 감을 못 찾겠습니다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객관화는 된 상황으로 상담을 오셨던 케이스예요. 그럼 비학생을 볼까요? 비학생을 보시면 비학생 같은 경우에는 전략 상담까지 진행을 했던 케이스고요. 수시 원서 상담까지 진행을 했었습니다. 근데 A 학생을 끝까지 가볼까요? 그냥 하자. 그러니까 아까 A 학생은 이 수시 원서 이제 원서 배치 상담만 진행을 했었고요. 두 번째 B 학생은 저와 전략 상담도 먼저 했었고 3학년 초에 했었고 그다음에 원서 시기에는 수시 원서 상담 진행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학생은 저한테 기록이 2개겠죠. 전략 상담과 수시 원서 상담이 2개인데 2학년까지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 이제 전략 상담을 할 때 이제 1, 2학년 기준으로만 상담을 한 거니까 이때 봤을 때는 국승세 인하가 학종으로는 도전권으로 분류가 됐어요. 그러니까 쉽지 않겠다. 좀 어렵겠다라고 그때는 생각을 했습니다. 기록에도 그렇게 적었고요. 그리고 학교 수준도 학종이면 학교 수준이나 이런 게 그래도 눈여겨봐야 해서 학교도 되게 평이한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내신 성적이 좀 낮은 그런 내신 따기 쉬운 조금 그런 학교여서 학교 자체에서도 학종에 자신이 있는 그런 분위기 학교는 아닙니다. 더 자신이 없는 학교였어요. 그래서 수험생이 저랑 전략 상담을 하고 준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학종에 대한 확신은 갖지 못했었던 분위기로 수시 원서 상담을 신청을 했었어요. 그래서 교과 전형 위주로 체크해서 제출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이 B학생은요, 변수가 생겼어요. 긍정적인 변수가 났어요. 뭐냐면 3학년 미적 성적이 1등급이 나왔습니다. 어렵죠. 그러니까 1, 2학년 때에도 수학 1등급이 나온 적이 없는데 3학년 미적만 1등급을 받는 거예요. 이게 되게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그 미적을 선택한 인원이 줄어들잖아요. 보통은 이 수학이 한 2등급 나왔으면 미적은 3등급 나옵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정상이에요, 그게. 근데 이 학생은 미적 성적을 1등급을 받았고요. 전략 상담한 다음에 3학년 생기부를 만들었을 테니 그래도 아무리 학교가 생기부 구성을 잘 못하는 학교라 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3학년 생기부 수준이 올라온 상황이 되었죠. 그래서 전략 상담할 때를 좀 일부 얘기하자면 이 학생은 3학년 동기부여 목적도 있었고요. 그리고 실질적인 생기부를 이렇게 구성하면 좋겠다라는 것도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잘 먹혔던 케이스예요. 이것도 좀 더 얘기를 할게요. 그러면 한번 더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게 제가 이 B학생은 시작점이 이랬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제가 전략 상담했을 때 적어놨던 메모 중에 일부를 갖고 왔는데 이 고등학교는 중에서 중하 정도의 학교로 보여지는 굉장히 평이한 학교다. 그래서 지우기는 했는데 개인정보라 이런 거로 인해서 상향 지원에 좀 한계가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이 학생한테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미적분의 원점수나 등급이 되게 중요하니까 2등급 목표를 해보자라고 얘기했는데 1등급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학종을 위한 이수 과목들을 모두 이수했죠. 수원수 투학통에다 미적 기하 이수했고요. 물화지 이수했고 원과목은 투과목은 물투화투 모두 이수했기 때문에 학종 지원의 이수 과목에 있어서는 할 수 있는 건 기본적인 준비는 다 됐다. 그리고 이 학생은 최저도에서 모고는 영어를 반드시 맞춰야 한다. 그래서 학종에서도 최저 있는 학종이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노려보자라는 기본적인 전략 상담 때 했었던 학생입니다. 근데 현재 1, 2학년 성적만 봤을 때는 구성되고 생기만 봤을 때는
여기가 어려울 것 같다. 그러니까 미적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자, 요런 상황입니다. A 학생으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그래서 A 학생이 이제 국승세단 라인을 쓴다고 얘기를 했을 때, 상향을 한다고 했을 때, 국민대는 이렇게 났습니다. 예를 들면, 예시 학교 하나 적어 놓은 거예요. 입시 프로그램을 돌려봤을 때, 국민대는 전부 다 당연히 불합 예상이 나왔고요. 자, 보시면 문과계열도 다 불합 예상 나오죠. 그나마 어쩌면 될지도 않을까라고 얘기했던 여기 학과도 글로벌 한국어 전공도 한 명 뽑는 학과였어요. 의미가 없죠. 근데 국민대가 왜 이렇게 높냐면 당연한 거예요. 자, 이제 국민대 2025학년도 50% 70% 컷을 보시면 등급인데 보면 등급이 높죠. 보통 우리가 2.3등급 정도 되는 학생들 기준으로 먼저 국민대 교과 전형을 살펴봅니다. 근데 우리는 2.6, 2.7 정도잖아요. 당연히 점수는 불합격으로 나옵니다. 입시 프로그램 돌려보면. 그러니까 B학생도 마찬가지인데 B학생은 이과 학생이니까 우리가 교과 전형에서 이 학생이 제가 학종을 썼다 그랬잖아요. 그럼 교과를 쓰는데 안정권을 잡아야 되는데 아무 학교나 잡으면 슬프잖아요. 잠시만요. 이 학생은 이렇게 됩니다. 한양대 에리카예요. 지금 보여드리는 게. 한양대 에리카 보시면 요게 이제 제가 확대는 안 할게요. 여기 보시면 거의 막 한양대 에리카거든요. 2합 7 최저 있고 한양대 에리카 같은 경우도 입시 프로그램을 보면 불합격 학과와 합격 학과와 최초합이 가능할 것 같은 학과 예상되는 학과들이 막 섞여 있죠. 이 학교에서 잡았어요. 안정권을. 그래서 이 학생이 지원한 학과는 합격 가능성 90% 이상 나오는 거예요. 이게 안정권 확보하는 걸 일단 하나 잡았습니다. 그럼 이제 어디를 붙었나 볼까요? 그냥 합격 소식을 오간 걸 한번 얘기를 좀 해볼게요. 이 합격 소식이 나오는 데도 있어서 메일이 계속 주고받았었어요. 자, 최종을 열심히 해서 2합사를 마쳤는데 이 학생은 교과 상향을 어디까지 썼었냐면 외대까지 썼습니다. 한국 외대까지. 미친 거 아니에요? 이럴 수 있어요. 그런데 잘했으면 전 붙었을 거라고도 생각하거든요. 이 학생이 예비 1배수 번호 예비였을걸? 또 것 같은데? 어쨌든. 그렇게 되고, 국민대 썼는데 국민대는 예비 14번. 그러니까 이 어머님이 저한테 메일을 보낸 목적은 국민대가 될까요? 였어요. 그러니까 광명상가 최초합은 아니고 예비 1번, 예비 3번 받아서 될 것 같다. 상명은 자전이라 좀 뒷번호고요. 이렇게 됐죠. 근데 국민대가 과연 될까요? 하고 이제 메일을 보내신 거예요. 어디 넣었냐? 영어 영문 넣었습니다. 영어 영문. 국민대 영어 영문이 어느 정도였냐? 한번 볼까요? 2025학년도 기준으로 영어 영문 학부가 여기거든요. 50% 컷이 2.05, 70% 컷이 2등급입니다. 이건 왜 이렇게 됐냐면 환산 점수로 하면 이게 바뀌는 거예요. 환산 점수로 하면 이 2.05인 학생 환산 점수 더 높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환산 점수 때문에 이 보여지는 등급이 중요한 게 아니라 환산 점수가 중요하거든요. 어찌됐든. 대략 2등급 초반이죠. 여기 썼습니다. 여기. 겉으로 보기엔 완전 무모한 도전이죠. 근데 전 될 것 같아서 여기만. 제가 작년에 상담할 때 국민대 교과를 추천 많이 했어요. 많이 했는데 특히 추천했던 학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 안녕하세요. 영어 영문도 올해 취업을 많이 돌 것 같고 이런 여기 제가 좀 가리긴 했는데 이제 가렸죠. 이렇게 될 학과여서 그래서 어찌 됐을 거고 이 두 가지 조건으로 인해서 취업이 많이 돌 것 같대요. 요런 요건으로 그래서 예상일 뿐이지만 그래도 기다려 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합격하세요. 이러고 했더니만 그래서 12월 21일 날 연락이 없어 제가 궁금해서 연락을 드렸어요. 왜냐면 저는 붙을 거라고 약간 80% 90% 확신을 하고 있었거든요. 이 학생 예비 번호 보고. 근데
연락이 없어서 제가 다시 메일을 보냈습니다. 번호 돌았어야 되는데 우려가 돼서 혹시 연락 놓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 연락이 왔을 것 같은데 놓쳤을까봐 한번 연락을 하라고 문의해 보세요라고 했는데, 왜냐면 원래대로라면 예비 번호 많이 와야 되는데 걱정이 돼요 이러고 제가 보냈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연락을 주셨어요. 사실 합격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메일을 보내셨는데 저한테 메일이 안 왔던 것뿐이에요. 그래서 토요일에 합격했어요 이러고. 자, 외대 우주상향 교과 네덜란드 3명 최저를 맞췄는데 예비 1배수밖에 발표 안 하고 연락이 안 왔대요. 외대는 불합격. 근데 전 어쩌면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국민대 교과 16명 선발. 그전에는 7명에서 16명으로 많이 늘었죠. 16명 선발에 예비 14번이면 붙을만 하잖아요. 1차 충원에서 11명 빠져서 예비 3번까지 올라갔고 2차에 예비 1번이 됐고 얼마나 떨려요? 3차에 합격을 했습니다. 근데 14번이 끝이 아니고요. 지금 국민대 발표 안 했죠. 지금 발표하는 시기에 아마 이게 예비 18번인가까지 아마 돌았을 거예요. 왜냐면 제가 상담했던 학생 중에 예비 제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19번인가 받았는데 이 학생이 눈앞에서 잘렸다고 했거든요. 그럼 아마 예비 18번? 요 정도까지는 돌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제가 넣어봤으니까 알아요. 아마 그럴 거예요. 예비 19번이었던 것 같은데 그 학생이, 불합격한 학생이. 이 학생이 너무 안타까워서 2.9 정도였거든요. 이 학생이. 거기까지 빠진 거예요. 내신이 뒤에 합격 범위가.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명지대 교과 예비 1번에 1차 충원 합격. 그리고 제가 아까 국숭세나 어려워도 광명상가는 될 것 같다 그랬고, 이 어머님이 그 요청사항에 어떤 요청사항이 있었냐면, 학종을 쓴다면 서류형 학종으로 추천받고 싶습니다.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서류형을 어디 들어갔냐면 광운대 학종 영어산업학과 여기 들어갔습니다. 예비 3번 받았고 1차 중원에 바로 합격했죠. 그 상명대 교과는 이제 작년에 상명대 교과가 많이 바뀌었었어요. 지원 방식이. 최저가 폐지됐잖아요. 자유전공에서 예비 70번대 초반이었는데 1차에 44명 빠지고요. 2차에 20번을 지정하고 3차 합격했다 문자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거 아까 상향 하나 더 썼으면 좋은데 아쉬워서 이거. 한성대 교과 최초 합하셨어요. 2.6에 한성대 왜 쓰나요?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이건 학교에서 쓰라 그런 거예요. 예, 그래서 담임쌤이 낮춰 쓰라고 엄청 뭐라고 했는데 국민대 합격한 거 보고 엄청 놀라셨답니다. 이러고 기쁨의 메일을 보내주셨습니다. 왜냐면 중간에 이거 여러분 남 일이 아니에요. 원서 접수할 때요. 학교 선생님이 이런 일 나옵니다. 제가 이거 답장도 했었던 거거든요. 중간에. 뭐라고 했었냐면 서경대 이런 거 선생님 꼭 쓰고 싶다고. 선생님 쓰라 그랬다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답장한 거예요. 이거 서경대는요. 진짜 하향이에요. 진짜 하향. 그냥 정말 하향이에요. 어느 전형 써도 단정 나와요. 교과 균형 써도 되고요. 교과 우수 써도 되고요. 차라리 여기 쓰지 마시고 한 인서울의 서울여대나 덕성여대 정도만 쓰셔도 합격 안정권 나올 것 같으니까 여기 안정 잡고 끝냅시다라고 제가 제안했던 거예요. 그래서 설마 제가 지금 다른 학생한테 답하는 거 아니죠? 전과목 2.6에 이 학생 맞죠? 라고까지 이렇게까지 확인 메일까지도 보냈었어요. 근데 결국에는 학교에서 쓰라 그랬으니까 이거 하나 쓴 거죠. 한성대로. 당연히 붙죠. 2.6인데. 네, 이렇게 해서 합격을 했습니다. 국민대 붙었어요. 그 비학생은 어떻게 했을까요? 비학생도 이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그죠? 3월에 생기부 컨설팅 받고 8월에 이렇게 컨설팅 다시 미적 1등급 제가 5학종을 추천했거든요. 교과 한 장만 쓰시고 5학종 들어갑시다. 이렇게. 저는 아쉬운 게 뭐냐면 이거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홍대 학종. 건설환경. 이 학생이 화공 쪽 많이 맞춰져 있었거든요. 컨설팅 화학. 그러니까 화학 쪽 베이스로 만들었는데 홍대 학종 같은 경우에는요. 여기는 학업 역량, 진로 역량 이렇게 따질 때 진로 역량을 그렇게까지 깊게 안 봅니다. 여기는. 여기 썼으면 저는 개인적으로 붙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구모 때는 최저를 맞췄는데 작년 수능 영어가 되게 어려웠잖아요. 그래서 홍대 그 최저를 못 맞추셨어요. 일지망 여기 불합격했습니다. 그죠? 일지망 불합. 아쉬워라.
숭실대도 썼는데 신소재 완전 인기학과잖아요. 아쉽죠? 그래서 1차 불합. 국민대 신소재 에너지 모빌리티 썼는데 요거 예비 5번으로 3차 추합을 합격했습니다. 합격했어요. 사지막 인하대 학종 에너지 인하대 썼는데 아쉽게도 인하대도 불합격했네요. 오지만 광운대 학종 전자재료. 이게 신소재죠, 신소재. 광운대 최초합했습니다. 한양대 에리카 안정권 교과직 한 장 쓰자고 한 거, 아까 한양대 에리카도 보면 학교 자체가 전부 안정권은 아니었어요. 근데 어쨌든 지능정보 양자공학 최초합했고 1년 장학금. 이 학생은 당연히 국민대 가죠. 예. 이렇게 해서 합격 통지서도 보내주셨어요. 너무 감사하게도. 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다르죠. 이제 유사한 내신 성적인데, 아이고, 이거 어떻게 된 거지? 유사한 내신 성적인데 2.66, 2.67 둘 다 같은 국민대를 갔지만 한 학생은 교과, 한 학생은 학종으로 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학종으로 간 학교도요. 학교가 그 내신 위주 학교라서, 그러니까 내신 따는 학교라서 내신 따는 학교까지라고 표현하기 좀 그렇고 굉장히 평이한 학교라서 학종에 강점 있는 학교는 아니었는데 이 학생이 붙은 거예요. 잘했죠. 그러니까 전 지금도 최저가 좀 아쉬워요. 최저만 맞췄으면 하는. 그래도 국민대 원하는 학과 잘 들어가서 대학생 생활 이제 즐겁게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2점대 학생 가지고 사례 가지고 찾아올게요. 이상 일반고등학교 구포 박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